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오늘 여야가 역시 이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에 이제 나섰고,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어제 좀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민주주의는 선거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히틀러 체제도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을 파괴하고 나중에 의회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겁먹게 하고 그래서 독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네. 바라고, 대통령실이 그나마 여기에 선을 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인식은 지난번에 선출대 권력이 우위라고 하는 그 매우 위험한 인식을 보여주어서 매우 위태롭습니다. 상권분립이란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상권분립이 무너지면은 민주주의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법관도 늘리겠다, 또 법원을 어떻게 흔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입맛이 안 맞다고, 판결이 입맛이 안 맞다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떻게 법이 공정하게 만인 앞에 평등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권력 잡았다고, 다수당이라고, 선출될 권력 숫자가 많다고 굴복한다면은 이건 법의 잣대가 마구 휘어지는 거죠. 네. 왜 대법원 앞에 그 법의 여신에 눈이 보면은 눈을 가리고서 딱 저울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저울에 눈기 한 채 그 평평한 평행을 이루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법의 원칙인데, 지금 아마도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지했던 그 선거법 재판을 법정 기한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한 내에 어겼지만 그 법의 최소한의 추상 같은 어떤 의지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했던 거, 결국 또 연기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서 지금 지목해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그러는데, 차라리 그러면 탄핵을 하라 그러십시오. 탄핵을 하면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또 헌법재판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탄핵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후 대통령실은 이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나마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만일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상권분립이 보장된 대법원장의 사퇴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일 종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탄핵 사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최소한의 법률적인 그 위험 같은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근데 물러선 그건 잘못한 걸 빨리빨리 시정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차후에도 이런 논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역시도 법의 근간으로 국민이 뽑은 뭐 49%라고 하지만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고 국민을 대표하는데, 역시 법의 수호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식이 계속 연장된다면 매우 위험하다. 근데 선출될 권력이 1번이고 국민이 1번이고 선출된 권력이 2번이고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 지명한 권력은 3번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지만 그 선출된 권력 역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불가피한 권한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그 뽑는 절차를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위임한 걸 가지고서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서는 권력이어서 법원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법원은 국회의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다면은 상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마 이런 것들이 외국에 알려지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 위태롭구나, 위기에서 벼랑 끝에 섰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국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나 의원은 6년 전에 있었던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징역 2년을 이제 구형받았는데 바로 이 부분도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됐다고 민주당은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 그 책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고 또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야 간사란 것은 야당 간사는 특히 우리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간사는 이제 야당 의원을 대표해서 야당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여당 간사랑 협의하고 상임위원장이랑 의사일정이라든가 안건을 협의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뭐 다 일방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여당 간사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여당이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은 압도적인 다수에다가 상임위원장 맡고 있고 하면은 야당 간사 보통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간사는 그건 야당이 뽑는 거죠. 그걸 가타부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그 안 되는 이유라고 붙인 무슨 지금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거 맡았으면 안 될 의원 많고요. 대통령부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대법원에서 거의 뭐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아주 엄중한 그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것도 대법관 12명 중에 13명 중인가요? 압도적 다수입니다. 10명이 넘는 대법관들이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재판을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지금 무죄 추정입니다. 지금 모든 일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아니 뭐 재판이 심지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단정적으로 마치 검찰이나 경찰한테 그 같은 기소를 주문하고 법원에게 그 같은 형을 압박하듯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매우 부당한 것이고요. 그 협치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또 여야가 협의를 하려 그러면은 간사라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간사는 야당이 뽑는 것이고요. 그걸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그걸 선임한다고 해서 그건 다 서로 합의된 바탕 위에서 야당이 뽑으면은 상임위에서 선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표결에 미리 붙인다는 것은 이건 매우 온당치 않은 것이다. 이건 뭐 스스로 지금 자충수를 두르는 이야기다. 그 논리 전체가 전부 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앞선 민주당 의원들의 사례를 모두 다시 환기시킬 아주 그 정말 적반하장의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국회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 그 미국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여야 질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협의는 지금 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면 정쟁을 멈춰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그 권익에 관한 문제이고 또 국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조지아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갔을 때 그거 여야가 없이 다 분노할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엄격히 따져야 되고요. 그런데 정부랑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나 우방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결국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갖다 주고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도와줬던 것이거든요. 그 도와준 사람을 세상에 적성국의 전쟁포로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이제 정부가 제대로 했느냐, 미국에 당당히 따졌느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이 투자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 문제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 역시도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화려한 무슨 정상회담 결과라더니 결국 이거였느냐. 너무 그냥 그 지장에만 갑자기 뭐 피스메이커란 말이 등장하더니 김정은 등장시켜서 트럼프 대통령 잠깐 환담한 그 외에는 얻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투자를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나타 차량,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동급 캠리보다 더 비싸게 되었습니다. 관세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일본의 관세 협상 이후에 투자 협정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세심하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야당 역시도 이건 국익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려 3천억 달러 이상 주면서 그 엄청난 갑작스레 그걸 올해내 우리 외환 보유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투자를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 지켜봐야 될 것은 일본식 합의 모델이 있지만 또 유럽식 합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유럽이란 것은 기업이 직접 투자 조건에 따라서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열어놔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도 부당함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속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제 태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발판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원칙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오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이 이제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권 의원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 이 부분이 이제 쟁점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오늘 밤 내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우선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네. 실제로 포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인데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은 이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원하는 대로 이게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이것은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관된 원칙을 지켰고요. 권성동 의원 이야기는 권성동 의원이 검사에다가 국회의원 오랫동안 공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눈에 뻔한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없고, 지금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 증거가 전부 정황 증거, 간접 증거일 뿐이지 직접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갖다 준 것도 네. 없고. 근데 여기 오늘 약간 새롭게 등장한 대목은 이제 그 증거인멸 우려인데, 보통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도 있겠고, 또 두 번째 그 증거인멸 우려, 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핵심 요건이 돈을 1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인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그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특별검사의 목적은 구속에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나중에 무죄를 내더라도 일단 특별검사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드세게 특별검사를 압박하고 법원을 심지어 대법관까지 대법원장까지 물러나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요즘 법관들이 제대로 용기 있게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을지, 정말 구속적부심도 이런 이번 영장 판사 역시도 이런 문제 소신을 지킨다면 저는 당연히 그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구속 상태도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 구속을 시키고 구속 자체를 무슨 범죄의 확정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 법원이 그 영장 판사가 얼마나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차 밝혔는데, 앞으로 그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지금 뭐 그건 어느 정당 다 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 이거 뭐 사실 세종으로 정부를 옮긴 대통령이 우리 당의 전신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걸 실현한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인데, 네. 지금 행정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서울과 국회의사당과 또 세종 정부청사 주로 근무하고 오가는 낭비도 많고,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수도권의 확장으로만 끝날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남북권 같은 경우는 정말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정부질을 보니까 남북권 전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빨리 그 수도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나왔는데 그걸 계기로 전국이 골고루 정말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9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복귀하고 첫 일성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조 위원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기 등판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언론 제가 제 개인적 의견보다도 네. 그 이른바 진보적 언론들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조국 정치라는 것이 그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한 진보 언론 신문에 사설 제목입니다. 칼럼 제목입니다. 네.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그랬지만 그 당사자로 부인된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제가 풀어야 될 대목인데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됐죠 이제. 조론남불이라는 말을 낳지 않았습니까? 정치란 것은 그 신이고 또 원칙일 텐데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자신의 사안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거나 또 스스로 이제 당의 중책을 맡게 된 스스로 만든 정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걸 그냥 적당히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일 그 정장이 넘어간다면은 국민들의 더 큰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조국 혁신당의 이 쇠퇴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과정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쾌하게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되고요. 조국 혁신당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다음 선거에서 약진하려고 그런다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조국 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이 일가족이 당했다는 그 가혹한 수사,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정론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다시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 이상의 국민들에게 신뢰에 보답할 만한,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만한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죠.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중대로 끌려다니면서 적당히 이렇게 그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해서는 저는 조국 혁신당 자체가 스스로 존립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들어볼까요? 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상권 분립을 흔들고 지금 국회에서도 정말 지난 우리도 180석 가까운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의석수가 많다고 심지어 야당 간사 선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잣대도 그때 다르고 그 잣대로 치자면 지금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로 야당을 급박하고 또 지금 야당과의 협치 자체를 부인하려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경제적 또 정치 외교 안보적 파고를 그 사실 이 여당이 다 나가기 힘들 텐데 정말 필요한 협치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협치를 회복할 노력이 정말 여당에게 절실하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권 분립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도록 상권 분립 무너지면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지만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좀 똑바로 지켜해 보시고 제대로 된 여론을 좀 여당에 들리도록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삼권 분립을 한 번 더 강조하셨고 또 협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